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던 친구가 어느 날 동창회에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나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밥값을 턱턱 계산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했으며 취업하기 위해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리스크를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치열하게 머리를 쓰고 계산하며 살아온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소위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누군가는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하게 뛰어들어 엄청난 부를 거머쥐곤 합니다. 도대체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지식이 곧 힘이고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외운 지식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과 계산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식해 보였지만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졌던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판 돈을 훔쳐 가출했던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가방끈이라고는 초등학교가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수많은 엘리트와 박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봐 해봤어? 라고 되물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사람. 바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몸으로 체득한 야생의 지혜를 통해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지 그 비밀스러운 4가지 원칙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생각하는 행동의 철학입니다. 둘째, 신용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무형의 자본입니다. 셋째, 고정관념을 부수는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넷째,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빈대의 정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심지어 조선소를 지을 땅조차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백사장 사진뿐이었습니다. 모든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만약 그가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확률이 0%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그냥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식한 용기가 오늘날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무모함 뒤에는 어떤 생각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주영 회장의 4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생각하는 행동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 과잉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이걸 하면 망하지 않을까? 저걸 하면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할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수백 가지도 넘게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보리밭 일화가 있습니다.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잔디를 입혀달라는 급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겨울이라 잔디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모든 업자가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겨울에 파란 잔디를 어디서 구합니까? 식문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즉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보리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파릇파릇한 보리를 옮겨 심었습니다. 비록 잔디는 아니었지만 유엔군 묘지는 겨울에도 푸른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그는 공사비를 3배나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식물학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보리는 잔디가 아니다라는 지식에 갇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짧은 한마디는 정주영 회장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 머리로만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지지만 현장에서 흙을 만지며 지은 집은 태풍도 견뎌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나이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인가요? 혹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가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요?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저지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합니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다가 결국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 무모한 실행력이 가장 강력한 스펙입니다. 둘째, 신용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무형의 자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자본금은 돈이 아니라 신용이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한번 쌓인 신용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본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느라 신용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여서라도 푼돈을 챙기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식한 행동입니다. 진짜 큰 부자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지킵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 고령교 복구 공사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직후라 물가가 폭등했고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영리한 사업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핑계를 대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집까지 팔아가며 공사비를 마련했고 결국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빚을 떠안았지만 그 대신 정주영이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낸다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신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은 훗날 정부로부터 수많은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잃은 돈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넘는 이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잔머리 굴리며 이익만 쫓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늘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은 발이 달려 있어서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그 신용이 나중에 큰 재산이 된다. 혹시 여러분은 당장의 이익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눈앞에 10만 원을 아끼려다 미래의 10억 원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신용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바로 큰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셋째, 고정관념을 부수는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어렵게 풀려고 합니다. 복잡한 수식을 동원하고 해외의 사례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천재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의 틀 안에 갇히게 되지만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입니다. 서산 앞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대공사였는데 마지막 물막이 구간의 물살이 너무 거세서 아무리 큰 돌을 쏟아부어도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신 공학 기술을 배운 엘리트 기술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돌을 구해야 한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회의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불쑥 나타나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냥 큰 배로 막아버리면 되잖아. 폐유 조선을 가져다가 물길을 막고 그 사이에 흙을 채우자는
이른바 정주영 공법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논문에도 없는 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고철덩어리 배 한 척으로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건 이래서 안 돼.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직관과 상식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시각이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의 식견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그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왜 안 돼?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 단순함, 그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넷째,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빈대의 정신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장 좋아했던 일화 중 하나가 바로 빈대 이야기입니다. 그가 막노동하던 젊은 시절,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들이 너무 극성을 부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어 밥상 위로 올라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빈대들이 밥상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다시 꾀를 내어 밥상 다리 4개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담가 놓았습니다. 이제는 못 올라오겠지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빈대들이 몸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싶어 불을 켜고 보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사람 몸을 향해 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미물인 빈대도 살기 위해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 방법을 찾아내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안 된다, 어렵다며 포기해서야 되겠느냐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자신의 능력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운이 없었어라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에게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에게 실패란 포기하는 순간을 의미했지, 과정 중의 어려움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 차관을 빌려주지 않던 영국 은행의 문전박대도, 자동차를 독자 개발할 때 기술 제휴를 거절하던 미국 회사의 냉대도 그에게는 넘어야 할 작은 언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면 또 찾아갔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마치 그 빈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의 빈대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벽이 막히면 천장으로라도 올라가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큰 돈을 버는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이 지독한 끈기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하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지만 우직한 사람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 열매를 따먹습니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 이제 정주영 회장의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핵심 지침입니다. 첫째, 이봐, 해봤어?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부딪히십시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작은 실행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신용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신용이 훗날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줄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식과 직관을 믿으십시오.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답은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넷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막히면 돌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젊은 날에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전전긍긍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더 무식해져도 좋습니다. 체면 차리느라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나이 먹어서 주책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십니까? 정주영 회장은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소떼를 몰고 방북을 했고 8순이 다 된 나이에도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의 심장은 언제나 청춘처럼 뜨겁게 뛰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식함이란 배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지 않는 자유로움,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순수한 열정, 그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무식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중요한 삶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책상 앞의 공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생이라는 거친 들판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진짜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똑똑하지만 늘 겁먹고 주저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조금 투박해 보여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도 직접 걸어가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주영 회장의 그 뜨거운 불씨가 옮겨 붙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불태우고 망설임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십시오. 이봐, 해봤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두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구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업을 가장 멋지고 훌륭하게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지혜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법이니까요. 감사합니다.